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만화 동아리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껏 기대하며 들어갔지만 웬걸 동아리라기보다는 각자 각자의 세계에 빠져 헤엄치는 만화 좀비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다들 자기가 가져온 만화책만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동아리 문이 드르륵 열리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손에 든 만화책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만화는 역시 로봇이죠. 라고 외치는데 진짜 순간 동아리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몇몇은 로봇이라며 소리 없이 입을 뻐끔거렸죠.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 엉뚱함에 뭔가 홀린 듯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첫인사로 로봇을 외칩니까? 그 후 그이는 동아리 활동 내내 자신이 좋아하는 로봇 만화의 명장면을 재현해 보여주며 우리를 빵빵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정성이 넘쳤는지 저도 슬슬 그이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사람이 뒤따라와서는 혹시 로봇에 대해서 흥미 있으세요? 라며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웃음을 참고 저는 로봇보다는 로맨스가 좋긴 해요. 라고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더니 이내 아주 신기한 걸 본 듯한 표정으로 로맨스요? 와, 그런 세계도 있었군요. 라며 진심 어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한참 웃었죠. 그렇게 매주 모임 후 집에 가는 길, 저희는 만화 취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끝도 없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로봇파와 로맨스파의 만남이라니 이 얼마나 독특한 인연입니까? 결국 그 엉뚱한 로봇남은 제 마음을 점령했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저희의 사랑은 그렇게 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만화방 데이트를 하며 유쾌하게 연애했습니다. 시험 기간만 아니면 둘 다 도서관 대신 만화방에서 진을 치고 서로의 취향을 이해 못하면서도 깨르르 웃고 떠들었죠. 남편은 여전히 로봇 만화를 최고로 치며 진지하게 토론을 펼쳤고 저는 주로 그 남편의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어요. 만화 덕분에 둘의 인연이 시작됐으니 그 세계가 우리의 공통 관심사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시절엔 둘 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게 좋았고 하루하루 즐거웠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제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씩 진로를 확정 짓거나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이제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생기니 제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며 버텼습니다. 괜찮아. 제대하면 다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군대에서 많이 성숙해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통화를 할 때마다 남편은 여전히 만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만화 이야기로 끝을 맺더군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로봇 시리즈 신간이 나왔어. 내가 제대하면 진짜 너랑 꼭 같이 보자. 라며 들떠서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뭐랄까 약간 허탈해졌달까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졸업이 가까워지고 취업 준비며 자격증 공부로 바빠지는데 남편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바쁘니까 만화 좀 줄여야겠다라는 말은커녕 군대에서도 새로 나온 만화 소식을 챙기면서 저를 만화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으니까요.
물론 그런 그의 모습이 한편으론 귀엽고 순수해 보였지만 이대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나 싶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구들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 어디서 일하게 됐는지, 어떤 직종에 관심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앞으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만화책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와 통화하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각자의 길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고, 만화책 속에서 모든 꿈을 찾으려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저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미래를 그려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저 기다림만으로 가득 찬 연애는 제게 조금씩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죠. 아주 우연히 말입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려 책을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제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서 한 손에는 만화책,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극적이는 사람이 보이는데 혹시 설마 제 눈을 의심하며 자세히 보니 그 엉뚱한 모습의 주인공은 바로 몇 년 전 헤어진 남편이었죠. 그도 저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인사를 건넸죠. 잘 지냈어.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왔어? 남편은 자랑스럽게 만화책을 흔들며 말했어요. 나 지금 만화 출판사에서 일해. 만화 만드는 사람이지, 이제. 그 당당한 표정이 어찌나 웃기고 신기하던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고 말았어요. 저는 그에게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 생활은 좀 빡세지?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 나눈 후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처럼 가끔 안부나 묻고 살자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그의 연락이 계속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가 보내는 엉뚱한 만화 이야기며 만화책이 몇 페이지나 됐는지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저를 자꾸 웃게 만들었죠. 그렇게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 날 불쑥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 왜 아직도 이렇게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거지? 전에 봤던 그 철없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진지한 모습도 보여주니 저도 모르게 설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방 데이트는 여전히 그와 저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였고 이번엔 그가 만화를 직접 만든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죠. 그렇게 가벼운 두 진지하게 다시 만나면서 점점 더 서로에게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화 같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대과에 맞지 않는 성향들, 저는 그냥 가볍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누이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이 이 집안의 공주라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식사 자리에서도 늘 당당하게 자기 얘기만 하며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장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조카 앞에서 벌벌 떨며 무슨 황제님을 모시듯 모셨던 거죠. 처음엔 아이한테 다들 예뻐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그건 예쁨의 정도로 훌쩍 넘어서 뭔가 숭배에 가까웠어요.
조카가 일단 등장만 하면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도련님 오셨네 라며 달려가고, 시누이는 조카가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찾을까봐 미리 3가지 메뉴를 준비해두곤 했어요. 가끔 조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보면 시누이는 허둥지둥 엄마가 바로 딴 거 해줄게 라며 주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왕자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조카가 감기에 걸려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생신 파티는 물론이고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조카를 위해 각종 보양식을 만들겠다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죠. 생일 주인공이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고 조카에게 모든 신경을 쓰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조카가 할머니, 나 집에 있을래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는 다 제쳐두고 조카 방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겁니다. 조카가 TV 보겠다 하면 채널을 싹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든 말든 조카가 원하면 무조건 조카가 주인공이었죠. 한 번은 제가 조금 큰 소리로 웃었더니 조카가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 순간 시누이가 조카가 민감하니까 우리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 라고 눈치를 줬어요. 아니, 애가 그 정도로 예민하다고 해서 다들 숨죽이고 있어야 하나?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시누이가 제게 와서 조카가 다음 주 시험인데 그날 저녁 식사는 꼭 집밥을 먹여야 한다며 그날 집에서 상을 차려달라는 부탁을 해온 겁니다. 저는 순간 내가 왜 시험 준비에 집밥까지 책임져야 하지? 그리고 어린애인데 뭔 시험? 참 호들갑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누이는 당연한 듯 말하더군요. 이 정도는 해줘야 하잖아? 가족이니까. 결국 저는 매번 조카를 위해 가족들이 벌벌 떠는 광경을 지켜보며 이 집안에서 진짜 상전은 따로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됐죠. 이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기가 막혀서 한 번씩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카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호사를 누리실지 왕자님 같네 정말. 그런데 조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약간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매일같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어왔으니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마주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글쎄요, 제가 상상한 미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조카는 갓난아기 때부터 과자와 초콜릿을 끊임없이 먹여 자란 덕분인지 볼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입술은 과자 부스러기로 얼룩져 있더군요. 콧구멍이 유독 넓고 하필 코끝에는 언제나 까만 코딱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기보단 얄밉게 보이던지 저는 살짝 당황했죠. 게다가 얘는 마치 왕자님처럼 주변의 시종을 봤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서는 저희를 내려다보며 건방지게 걸어오더군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조카를 보며 하는 반응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아이고 제일 잘생긴 아들이지 라며 볼을 쥐어짜듯 만지작거렸고, 시누이는 이렇게 매력 넘치는 아들은 우리 왕자님밖에 없어 라고 과장되게 감탄을 해대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 조카님이 한 번이라도 입가를 닦고 다니면 감석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조카는 시누이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나 배고파 빨리 과자 줘 라고 외치는데 이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에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급하게 과자, 초콜릿, 주스, 온갖 간식을 들고 나타나죠. 그리고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귀엽게 먹니? 우리 왕자님은 정말 최고야 라고 하며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얼굴을 보며 자기 얼굴을 비웃듯 장난스럽게 찡그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봐봐, 우리 왕자님은 장난기까지 넘치는 정말 매력남이야. 라며 박수를 치고 신우이도 엄마랑 닮아서 더 멋진 거지. 라며 황홀한 얼굴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며 대체 저희가 뭐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지? 속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죠. 조카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본인의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다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는 나만 최고로 생각해 라며 자랑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자랑이 뭐 그렇게 내세울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저도 조카를 볼 때마다 묘하게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과자 부스러기를 턱에 잔뜩 묻힌 채로 거울 앞에서 윙크라도 날릴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조카를 마치 세상 제일 잘생긴 아이돌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들며 온 집안이 조카의 우주인 양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조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골을 때리는 일이 하나 발생하죠. 조카가 이른 사춘기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 집안은 일대 비상에 걸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어린 조카님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겠다며 계획을 짜고 있더군요. 저는 내심, 아니 그냥 사춘기면 조금 지켜보면 되지.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왕자님, 옛날처럼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 그게 저한테 왜 중요한 거죠? 라고 생각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죠. 이번 내 생일 케이크를 왕자가 어릴 때 좋아했던 로봇 모양으로 해줬으면 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잠깐 어머님 생신이신데 왜 생일 케이크가 조카 취향이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동안 봐온 어머님의 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마치 이번 로봇 케이크 프로젝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양 간식 메뉴부터 장식 아이템까지 나열하시는 겁니다. 케이크는 로봇 모양으로 하고 옆에는 왕자가 좋아하는 초코볼 같은 것도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며 일일이 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회사 일로 밤낮 없이 바쁜 데다 제 몸도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때만큼은 정말 이 집안에서 나는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왕자가 사춘기라고 하니까 내 생일에 맞춰서 이벤트를 하자. 깜짝으로 말이야. 이렇게 공들여 준비해주면 우리 왕자님이 감동받을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신지 저는 일단 입술을 꽉 깨물고 네, 어머님, 잘 준비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조카의 동심을 위해 로봇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거야. 하지만 이걸 나답게 아주 특별하게 준비해보는 거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마자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우선 식구들에게 집에서 준비하느니 차라리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그러면 준비도 좀 수월하고 조카님께서도 깜짝 파티에 만족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주 다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생신은 특별하게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준비해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홀을 하나 되관해서 더 멋진 생일 파티로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시며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라며 만족해 하셨고 시누이도 우리 아들도 좋아할 거야 라며 흐뭇해 하더군요.
속으로는 웃음을 참으며 저는 곧바로 장소를 알아보고 대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일 당일 가족들은 모두 약속 장소에 한껏 기대 부푼 채 도착했죠. 과연 어떤 멋진 곳일까 하는 궁금증이 가득한 표정들이더군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그곳에서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신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과 조카는 건물 입구를 보고 멈칫하더니 제게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여기 맞아?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동심을 돌려놓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돈이 좀 빠듯해서 사정사정해서 딱 30분만 대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몰려올 거예요. 순간 다들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대관한 곳은 바로 키즈 카페였거든요. 입구에는 알록달록한 풍선과 만화 캐릭터들로 꾸며진 아치가 서 있고 안쪽은 미끄럼틀부터 볼 풀장까지 각종 놀이기구가 빼곡했죠. 조카의 동심을 위해선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저의 선택에 가장 놀란 건 신우이였습니다. 설마 여기서 엄마 생일을? 하고 입이 딱 벌어졌고 시어머니도 살짝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눈을 반짝이며 와, 여기가 키즈 카페야? 우와, 볼 풀장이 이렇게 큰 거야? 라며 신기해하는 겁니다. 키즈 카페는 처음 와본 남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미끄럼틀에 손을 얹고 바닥에 깔린 푹신한 매트를 발로 밟으며 얼마나 푹신한지 확인하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조카도 처음엔 기뻐한 듯 했지만 어딘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더니 나 얘 아닌데?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조카의 손을 꾹 잡고 아이고 우리 왕자님 괜찮아. 어릴 때 로봇 좋아했었잖아. 그때 그 마음 되찾으라고 준비해 준 거니까. 라며 다독이셨어요. 그러나 조카는 키즈 카페에 오는 어린 아이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게 꽤나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는지 시무룩해진 표정이더군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어린이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복을 입고 들어오는 아이들에 이어 이곳저곳에서 엄마, 나 볼풀 먼저 갈래! 라는 귀여운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상황이 펼쳐지며 공중에 던져진 공들이 여기저기 휙휙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정말 활기찬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와, 퀴즈 카페 정말 재밌네! 라며 신기해했고 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조카는 잔뜩 굳은 얼굴로 아이들 사이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번갈아 쳐다봤죠. 특히 시누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발길질을 피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조카가 볼풀에 빠져버릴까 꽉 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30분이 지나가며 조카의 얼굴에는 알록달록한 공에 묻은 먼지와 자존심 상한 표정이 가득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지친 얼굴로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조카님, 어릴 적 동심 되찾으셨나요? 하고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혼란에 빠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가볍게 웃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행사를 부탁하시면 무조건 키즈카페에서 할게요. 동심의 세계는 역시 키즈카페가 최고니까요. 이 말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조카는 볼풀장에 빠진 공을 한 손에 쥔 채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열심히 미끄럼틀을 타고 오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여보! 여기가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몰랐어!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남편의 등짝을 가볍게 치고는 이제 그만 놀자. 우리도 나가자고. 라고 했죠. 남편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저와 함께 키즈 카페를 나섰고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조카가
로봇 케이크를 들고 멍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저는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키즈 카페를 나오면 남편은 제 팔을 툭툭 치며 진짜 오늘 대박이었다. 우리 와이프 아주 최고의 이벤트 플래너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카 관련 부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보고 약간 의아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남편이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정리해줬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진지하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조카가 물론 귀엽지만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왕은 우리 와이프예요. 이상한 부탁하면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카 관련 부탁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음 생신에도 동심 회복이 필요하면 키즈카페 대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끄덕였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카 관련 부탁은 물론이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조카는 집에서 그저 평범한 손주로만 대우를 받고 남편과 저는 가끔 이 사건을 떠올리며 웃음 짓습니다. 조카는 왕이 아니고 진짜 왕과 여왕은 바로 우리 집에 있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